자, 도지코인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저는 도지가 그래도 많이 비트 흐름을 따라서 많이 올라와 줬는데 지금 이더가 전고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비트에서 확실히 알트 쪽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더가 좀 더 치고 올라와주면 이제 말 그대로 알트 불장이 시작되는 건데 그 기점은 아무래도 8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도지의 상승이 조금 의미가 있는 이유가 원래는 이제 머스크가 있어야 항상 올랐단 말이죠. 뭐 밈코인에 무슨 호재가 있겠습니까? 그냥 머스크가 테슬라 뭐 어쩌고 한마디 하면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 도지 언급 한번 하면 오르고 뭐 이런 코인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상승에서 보면 알트코인 같은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없이도 올랐다는 부분이 도지의 가장 좋은 호재가 아닌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사이에 30% 정도 뛰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실 리스크잖아요. 도지코인에 대한 리스크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올랐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헛짓거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사실 물려 계신 분이 많이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알트코인으로서의 상승을 넉넉하게 보여줬으니까 조금만 더 보유 중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이 상승이 나옴에 따라서 또 긍정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뭐 최대 1달러까지 갈 수 있다. 340%만 오면 1달러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말도 있고, 대칭 삼각형이 나와서 지금 1달러 설이 제기되는 건데, 그리고 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퍼치펭귄 진짜 지금 어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끝까지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110원 정도는 찍어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얘가 요즘에는 진짜 알트 불장을 주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 불장의 투입으로 퍼치 펭귄이 만약에 100원이 넘으면 알트 불장의 신호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알트 불장의 특징을 보면은 꼭 어떤 한 친구가 이렇게 딱 포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뒤따라가고. 근데 요새는 확실히 밈코인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밈코인이라서 더 잘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알트 중에서도 밈코인들이 더 잘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도 괜찮지 않을까. 퍼치팽이 뭐 지금 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얘가 딱 100원을 넘어주는 시점이 오면 좀 상징적이기도 하잖아요. 100원이라는 가격이. 그 시점이 오면 무조건 코인의 몰빵. 알트 불장에 크게 한번 먹고 다시 쉬어야죠. 이런 알트 불장이라는 게 쉽사리 오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지나고 나면 항상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진짜 심상치 않으니까 코인 시장에서 절대 눈길 떼시면 안 됩니다. 기회는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기회입니다. 어떻게 뭐가 될지 몰라요. 무조건 낙관적인 방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긴 하거든요. 알트 불장이라는 게. 진짜 불장이면은 뭐 직장인 월급을 1시간 만에 벌고 이런 게 진짜 알트 불장이거든요. 사실 많이 경험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때가 오면 진짜 다 같이 돈을 버는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낙관적인 전망으로 바라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퍼치펭귄 100원 가는지 안 가는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퍼치펭귄 같은 경우에 전에 고가가 없기 때문에 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내로 그냥 100원을 뚫을 수도 있고 얘가 진짜 미친놈이 돼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그래도 우리는 미리 사놓은 게 아니니까 타지는 말자고요. 타지 말고 저희는 도지코인 얘가 또 불장 때는 많이 올라줬으니까 알트 불장 때 도지랑 시바가 제일 많이 올라줬던 애들이니까 우리 강아지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한번 갖고 있어 봅시다. 어차피 도지는 지금 내려갈 자리로는 안 보이거든요. 도지는 한 550원 정도까지 오면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방으로는 280원 정도, 그다음에 상방으로는 그 정도.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변동성이 없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건 뭐 계속 가지고 가야죠. 왜냐면은 알트 불장이니까. 리플도 지금 여기 제가 채널을 만들어 놨는데 5,000원을 가줄까 하다가 안 가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상징적인 가격이거든요. 좀 되게 아직은 만약에 불장을 만드는 세력이 있다고 치면은 아직은 뭐가 좀 돈이 덜 모였나. 뭔가 이게 시작할 듯 말 듯 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간질간질하죠. 지금 같은 경우에 돈을 바짝 벌어놔야 우리가 또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딱히 뉴스는 딱히 없습니다. 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얘네가 뭐 자체적인 개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론 머스크 아니면은 코인 시장 좋아지면 올라오는 친구기 때문에 뉴스를 딱히 볼 건 없죠.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밈코인은 분위기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살 때지 팔 때는 아닌 것 같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밈코인은 뭘 분석할 게 없어요. 밈코인 뭐 기사도 죄다 어그로 기사밖에 안 나오고
집중해서 분위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 ISO 2002 이게 지금 좀 핫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불장이든 하락장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ISO 2002가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생각해봤을 법한 의문이 하나 있죠. 리플의 가격이 700원에서부터 급등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 수년간 길었던 리플을 단숨에 이 정도로 끌어올렸다라는 건 재료가 그만큼 강력했었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일회성으로 리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내려면 잇따라 폭등할 수 있는 또 다른 코인까지 충분히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핵심 재료라는 거는 뭘까요? 이미 몇몇 전문가들 입에서 코인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말이 조용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작년 상승장에서 재미를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하기도 했었고 뭐 당분간 여행이나 다니면서 리프레시 할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성격상 한번 먹을 게 보이면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거든요. 재료가 뭔지도 그렇고 그 뒤에 후발주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 알면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코인 시장 안 봐도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개월간 정확히 말하면 바로 어제까지 13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의 리플이 폭등할 수 있었던 배경의 뿌리를 그렇게 찾아 헤맨 겁니다. 그 4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발견하고 분석한 결과는 상당수의 전문가들과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적인 재료이기도 하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마 오늘 내용만큼은 그 어떠한 플랫폼에서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자 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리플 다음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더더욱 오늘 영상을 꼭 집중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체감을 하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제도권 안으로 진입함에 따라서 전통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 둘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미국 SEC의 기조 변화, 그리고 쏟아지고 있는 ETF 신청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활로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까지 침투해서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시점에 블록체인과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 개방이라는 이 키워드 이면에는 단순한 암호화폐 수용이 아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까지 바꾸려는 거대한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말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큰 그림 안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큰 돈을 벌려면 주목해야 되는 것이 ISO 200이라는 국제 표준입니다. 아무도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코인 유튜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하신 단어이긴 할 거예요.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은행 금융 시스템과 결제 네트워크 간의 데이터 교환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국제 규격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쉽게 말해 전 세계 금융 관련 통신 메시지를 딱 하나의 표준으로 통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융기관들끼리 우리 서로 다른 언어는 쓰지 말자. 이 국제 표준 언어로만 송금하고 결제하자. 이런 국제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국제 금융거래라는 건 되게 까다롭기도 하면서 동질성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국제송금이나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중단되는 사단까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역마다 또 시스템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과 표준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금융 메시지의 표준이 바로 ISO 200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왜 앞으로 ISO 200이 메타가 뜰 수밖에 없고 돈이 되는 먹거리냐? 왜 그러냐?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ISO 2002는 전통 금융기관의 메시지 표준입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가 반드시 이 표준을 도입하거나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수년 동안 암호화폐는 전통적인 감독에 반하여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융합이라는 과제를 두고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탄력적이면서도 안전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키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는 거의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는데 특히 금융 인프라가 좀 약하거나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들한테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면서 금융 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JP모건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융합한 것이 첫 디딤발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연합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전통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기존 암호화폐와 경계를 없애고 본격적인 융합을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전통 금융기관들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재 가치만 1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서클, 미국 최고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고를 포함한 다수의 암호화폐 업계들이 은행 인가나 금융 라이센스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코인 거래소가 은행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전통 은행권들과 한 팀이 돼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훗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은행 어플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 ISO 2002, 이거의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가 금융 네트워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엄청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리플이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숨겨진 이유가 나타나는데, ISO 2002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본 결과 리플은 업계 최초로 IS 2002 등록 관리 그룹에 포함됐고, 그런 이유로 애당초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넷 또한 ISO 2002 표준에 맞게 설계해 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제대로 분석을 안 하면 알기 힘든 재료들인데, 이런 재료들 뒤에서 몰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것이 바로 리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큰 손들, 기관들만이 눈치를 채고 꾸준히 매집하다 보니까 올해 초까지 그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 ISO 2002의 영향력은 정말 리플 하나에만 그치고 말까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습니다. 추가로 등록이 되거나 폭등할 코인들이 또다시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극소수에 달합니다. 제가 그렇게 ISO 2002라고 말을 해도 그냥 차트나 띄워놓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IS 2002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현재 전 세계 모든 금융 인프라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거래소의 송금부터 외환, 증권 거래랑 중앙은행 간의 결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스위프트망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ISO 2002의 쓰임새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십조 달러가 움직이는 인프라 시장인 이 스위프트 또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11월까지 모든 국제 결제 메시징 시스템을 ISO 2002 코드로 전환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지를 했죠. 기존에 쓰던 MT 형식의 코드는 호환성이 부족하고 정확성이나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거래의 신속성은 물론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성 등을 기대할 수 있는 ISO 2002로 갈아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내년부터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ISO 2002 형식 이외의 메시지는 확인 불가 처리가 돼서 거래 실패 또는 거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IS 2002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금융시장에 공통 언어가 표준화되어가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는 변화를 시작했고 IS 2002는 표준이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 골아픈 스위프트 얘기를 또 드리냐면,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 시스템과 융합하는 데 있어서 IS 2002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코드 중에 가장 유일하면서도 최적화된 연결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연결 통로의 사이즈가 스위프트 덕분에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즉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넓어졌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능성을 키워준 겁니다. 그리고 ISO 2001을 준수한다는 것은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기관 간의 연동을 고려한 기술적 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IS 2001을 준수하는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국가 금융기관에게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선택받은 코인이라는 것은 ETF처럼 특정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 코인들, CBDC 은행 인프라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이겠죠. 자, 한마디로 IS 2001을 준수하고 호환되는 기준만 잘 갖춘다라고 한다면 향후 암호화폐의 실사용 증가는 물론 가치가 새롭게 재평가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일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리플은 이런 정보를 일찍 캐치해가지고 뭐 저처럼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진입한 큰손들과 기관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장기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분들한테는 손익비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자, 즉 여러분들이 올해 정말로 큰 수익을 내려면 ISO 2002 준수 요건에 가깝게 충족하고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후발주자를 분석하는 데만 거의 4개월 정도가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찾은 종목을 오늘 영상에서 무료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나름 저랑 올해 투자의 길을 걸어왔던 뭐 트레이더들, 뭐 형님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사람들과도 의견을 많이 공유했고 굉장히 몰입하다 보니까 뭐 딱히 세진 않았는데 공부했던 PDF 자료들만 좋게 한 5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IS 2002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띈 후발 주자인 만큼 개인적으로 리플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치로 나타내 보자면 한 4만 프로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 포트폴리오의 히든 종목을 공개하는 이유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채널이 좀 빨리 크기도 했고 원래는 추첨으로 소수한테만 공유를 해드리려다가 다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망설일 것 없이 바로 공개할게요. 자, 바로 이 코인인데 바닥에서 추세 전환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변곡점 대비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임박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실은 영상을 이틀 전에 올렸다가 이게 두 번째에 올리는 건데 어제 영상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정책에서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코인명을 최대한 안 보이게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이 코인을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 개인 번호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010-3434-3148 이쪽으로 제가 구독자라는 것만 구분할 수 있게 구독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 방송 안내 문구에도 항상 적어놓지만 제 채널은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 돈 많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잘 먹고 삽니다. 그리고 오로지 유튜브에만 하기 때문에 제발 사칭 좀 당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동시에 너무 많은 분들이 남기면 간혹 이게 씹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혹시라도 놓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짜증내지 말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더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 경험상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지도 않은 채 시장에 뛰어든다면 10중 8구 어설픈 투자자의 길로 빠지기 일쑤입니다. 자,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렌치가 이런 말을 했죠. 연구하지 않고 투자하는 것은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 진짜 말 잘하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명언 중 하나인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보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처음에 그 종목을 샀는지 어떤 판단으로 샀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한 요인이 변함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버텨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지조 있게 분석하니 ISO 2002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충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 차원에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유받지 못한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010-3434-3148 쪽으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올해 2025년만큼은 다들 꼭 제발 좀 성공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